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시장이 또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또 깊어지고 계시죠? 그런 고민들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 종목명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전화 상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신다면 저희가 틈틈이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메인은 전화 상담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신다면 여러분들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같이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놓고 출발해볼까 싶은데요. 일단 시장이 오늘은 크게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거의 보합권이라고 하죠. 0.07% 정도 약간 마무리가 되는 게 하락 쪽으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지만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올라가고 있죠. 요즘에 이제 기술주들이 너무 올라가고 있어요. 2차 전지 관련주라던가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어제는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좀 이렇게 올라오면서 오늘은 또 많은 종목들이 N자 반등도 나오고 신고가도 쓰고 있다 보니까 기술주들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장세는 한동안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우리가 순환매 장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에 돈이 많이 몰려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2차 전지에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사실 에코프로라는 종목만 보더라도 지금 거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에코프로라는 종목만 보더라도요. 과거와는 좀 다르죠. 올라오면서 그냥 상승을 쭉쭉쭉쭉 해왔던 시기와 지금부터의 움직임은 조금 다릅니다. 고가놀이라고 해서 고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 물량을 좀 팔아내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방 정도, 위쪽으로 한 방 정도 더 남았을지 모르겠으나 이제 상승세가 지속이 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요. 시장에는 돈이 한정적입니다. 여러분들 돈도 그렇지만은 시장에 나와 있는 돈은 한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돈이 몰려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시세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에 5천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서울로 다 몰리게 된다면은 부산과 대구 그리고 광주, 대전 등등등 많은 도시가 좀 비겠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사람이 몰리게 된다면은 다른 쪽에 사람들이 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지금 약간 질질질질 하면서 재미가 없는 거고요. 한쪽으로 몰려 들어간 쪽에 수급이 나오다 보니까는 강하게 슈팅이 나오게 되죠. 근데 순환매라고 하는 건요. 그쪽에 몰려갔던 돈들이 한 군데 돌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를 급등시킨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 타겟이 지금으로 봤을 때는 디스플레이로 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투자 자금을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OLED 관련주라든지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막 이렇게 꿈틀거리는 시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은 지금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조금 바닥에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를 본다 하더라도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지금 크게 시세를 내고 있거나 에코프로랑은 좀 다르죠. 크게 시세를 내고 있거나 한 건 아니고 바닥에서 머리를 들긴 했으나 그러나 상승세로 막 이어지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음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로봇 관련주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로봇 관련주와 반도체 관련주가 급등이 나왔던 것처럼 디스플레이 쪽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OLED 관련주들이 막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디스플레이는 관심이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패널에 들어가는 OLED 패널은요. 많은 산업에서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OLED 패널에 들어가 그런 걸 만들려고 한다면은 불량이 없는지 잘 만들어졌는지 테스트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후공정 장비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은 지하철 같은 거 타보시면 알 겁니다. 버스 타시더라도 알 거예요. 내가 지금 버스 타려고 나왔는데 방금 막 도착해서 막 출발하고 있으면 우리가 다음 정거장까지 뛰어가서 타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그냥 그 다음 버스 기다려버리죠. 맞습니다. 에코프로라던가 이런 전기차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로봇 관련주들이 너무 급등 나왔다고 해서 그걸 사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은요. 다음 차례를 사놓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 차례가 될 만한 종목들은 바닥에서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이 되겠죠. 그래서 올 한 해는 아마 순환매 장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떤 종목이 어떤 순서로 올라오게 될지 순서가 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잡아놓는다면은 결국은 내가 기다렸을 때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 테마들이 지금은 가장 먼저 움직일 것 같은 게 디스플레이인 거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관련주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차 산업이 지금 성장을 해 나가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보안이 생명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자 보안이라던가 보안 관련주들이 조금 급등 나오거나 바닥에서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 다음 차례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다음 차례나 그 다다음 차례나 어쨌든 뭐 조만간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저는 보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께서 뭐 화장품 업종들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 게요. 화장품 업종도 지금 바닥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사람들은 좀 무시하고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뭐 마스크를 벗어 던졌으니까 뭐 기대감으로 올라올 거야 이게 아니라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매출이 점점 증가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또 나중에 빛을 보게 되니까 아마 2분기쯤이나 3분기쯤에는 이제 실적과 함께 상승하는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요. 당장 급등 나오고 있는 관련주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다음을 노리면서 지금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기업이 있다면 좀 과감한 플레이로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 시장이 전부 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크게 조정이 한번 들어갈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조정이 한번 들어간다고 예를 들었을 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의 뷰가 좀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방송들도 모니터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다른 방송을 보니까 이제부터 위기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은행 관련주들, 은행 때문에 지금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외칠 때와는 좀 다른 모습인 거죠. 이제 남들도 그렇게 외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이번 조정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은 들어갈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은행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아직까지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약간 간을 보고 있는 거죠. 야, 은행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라고 하면서 간을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큰 문제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들로 하여금 주가가 하락을 하게 만들 것이고 그 하락 이후에는 저는 이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단기적으로는요.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시간차를 두고 문제가 된다면 밑으로 떨어졌는데 어라 이거 문제 아니네 하면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때쯤 되면 이번에 위기라고 이름을 말을 바꾼 사람들 있죠. 은행 때문에 위기가 올 것 같습니다. 은행 때문에 무서워집니다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또 잘 해결됐으니까 좋을 거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때가 위기입니다. 저는 그때가 팔아야 되는 자리고 그 이후에 진짜 진정한 위기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려갔을 때 매수는 별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1월, 2월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내려갈 때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 무슨 이유든 간에 내려왔을 때 산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려오는 이유에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를 지금 사람들이 은행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다. 그냥 내려왔을 뿐이다 라고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매매를 조금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올라간 종목들이 아니라 내려간 종목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 종목이 너무 많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종목을 새로 늘리는 것보다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 지금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왔을 때 매수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디스플레이니 뭐니 이런 제가 업황 설명해드렸을 때 오늘 사라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조정이 들어가거나 시장이 이렇게 좀 빠지는 걸 좀 보면서 천천히 분할 매수적으로 잡아가야 되는 거지 지금부터 사라는 거니까 사야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그렇게 오해하신다면은 여러분들만 손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면 하고 뭐냐면 딱 하면 손바닥이 딱딱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제 의견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결국 지금 사가지고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조정 들어갈 때 아마 두드려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망을 하시되 관심 종목에 많은 종목들 넣어놓고 언제든지 들어갈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점 그걸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이 추가 매수 가능한지 홀딩이 가능한지 그런 종목들 제가 한번 봐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화를 통해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RNF 뭐야 까먹었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RFHIC요. 네, RFHIC고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그게 15%가 좀 넘고요. 매수가는 2150원에 한 금년 금년 비중은요? 아니고 지난해.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5%요? 15%가 조금 넘습니다. 일단 지금 매수가가 2150원이면 수익 중이네요. 그죠? 예.
그래서요. 수익 매수를 중일 때는 지금 해야 그래서가 되나? 아니고 그냥 요쯤에서는 매도를 조금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사람들을 항상 주가가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린다라는 거 잘 모르고 계세요. 주가가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매도가 해야지 우리가 매도가 가능한 거지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그거 안 돼요. 근데 오늘 만약에 지금 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어제 근데 오늘 많이 올라가네요. 내일 만약에 이렇게 또 10%나 이렇게 7% 이렇게 빠져 내려가기 시작하면 시청자님은 오늘이 아쉬워서 못 팝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면 절대 못 팔아요. 이건 반드시 많은 시청자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게 조금만 더 하다가 조금만 더 하는 도중에 내일이라 당장 한 번이라도 빠지게 되면 그날부터 못 팝니다. 그걸 명심을 하셔야 돼요. 내가 팔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에선 저는 과감하게 비중을 한 3분의 1 정도라든지 절반 정도 이렇게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내려왔던 기업들, 하락세가 길었던 기업들이 상승 전환이 되었을 때 이게 상승으로 가는 경우들은 잘 없어요. 결국은 이 자리에서 횡보를 하면서 자리 잡는 경우들 좀 많고 자리 잡고 이후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홀딩하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다 생각이 들고요. 5G 관련주는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는 많이 내려와 있고 6G가 되기 전에 5G가 어두울 뿐이에요. 그러니까 6G 전에 아마 바닥을 좀 잡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저는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올라왔을 때 매도해야지만이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상승 중일 때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고 그냥 비중을 3분의 1 또는 절반 정도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이거는 5천만 인구가 있다면요. 5천만 인구가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올라올 때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팔 수 있으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예. 매도의 방법은요. 올라올 때 매도하는 거예요. 상승 중일 때, 수익 중일 때 매도해야지 내일 조금 떨어지면 그거 못 팝니다. 내일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했는데 내일 떨어지면 못 팔아요. 본전까지도 못 팔아요. 사람이 심리가 그렇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매도를 저는 지금 과감하게 3분의 1 정도에서 매도,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한 28,000원대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되 안 가면 빨리 팔아버린다라고 생각하고 수익 챙기고 나머지 다시 또 내려오면은 22,000원 이하에서 다시 재접근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팔았다 다시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어디까지 갈까 이런 거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입니다. 많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태경 케미칼이요. 태경 케미칼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비중이 20%고요. 네. 15,110원이요. 15,110원이요. 일단 아직까지 상승 분위기가 꺾인 건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 들고 가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상승의 이 흐름 자체가 완전히 꺾여가지고 네. 내려가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갈고리 형태로 뚝 꺾여 있으면은 조금 팔아보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하겠는데 지금은 조금 더 네. 가져가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네.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꺾이게 되면 방금 상담과 똑같습니다. 올라올 때 못 팔면 내려갈 때 절대 못 팝니다. 네. 여기서 못 팔면요. 내려갈 때 절대 못 팔아요. 내가 팔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려가기 시작하면 어제 팔 걸 다시 올라오겠지 하면서 절대 못 팔아요. 절대 못 팝니다. 절대로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 네. 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올라와 있는 도중에 올라가는 도중에 그냥 적당히 내가 절제를 하고 적당히 어느 선에서 내가 이 정도쯤이면 됐다 싶은 자리에서 매도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려면은 아직까지 상승세가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홀딩 의견 드릴 건데요. 여기서 만약에 네. 단기적으로 차트가 13,800원이 무너진다면은 내려가기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자리가 무너지면은 그냥 내려가든 안 가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매도가 돼야 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네. 상승 시 매도, 하락 시 매수가 이게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네. 올라갈 때 매도를 하지 못하면은 또 물립니다. 또 시간 날리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근데 손해가 커가지고. 보고 팔 수 있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내려가는 걸 보고 팔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올라가는 도중에 타협을 보고 절제하는 미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당장은 팔 필요는 없지만 15,100원이나 14,300원이나 지금 저기 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버텼잖아요. 그죠? 네. 30% 손실 날 뻔했는데 이 정도 손실을 만회시켜주는 기회가 생겼는데 조금 더 욕심내다가 또 기회 날려버리는 게 더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죠. 네, 그걸 생각해라는 거예요. 이 기업의 전망이니 업황이니 그런 달콤한 가머니설에 속지 마시고
내 지금 돈을 뭐 어떻게 찾아가지고 다음 기회를 어떻게 잘 찾아낼까? 이걸 지금 15,000원에 들고 있느니 저 같으면 10,000원에 들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팔아야 10,000원에 들고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전 다음 기회를 노려보겠습니다. 지금을 노리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지금은 가져가시는 게 맞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강압적으로 매도하실 준비를 해라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못 팔아서 그래요.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 매도해야 되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3,800원 무너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저는 매도하자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게 네. 흐름이 안 끊기면 아마 본전 이상까지 와줄 텐데 그거는 감사합니다 하고 본전에서부터 분할 매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원익 QNC요. 네. 원익 원익 QNC QNC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6,500원요. 비중 26,500원. 25%. 일단 이 자리가요.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자리에서 상당히 애매한 비중으로 상당히 어정쩡한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전에 작년에 네. 사가지고 단가를 낮다가 맞습니다. 다 엉망이에요. 그게 작년에 사가지고 단가를 낮추는 것도 엉망이었고 이 자리 산 것도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어정쩡해졌다고요. 모든 게 괜히 단가 낮추고 하셔가지고 어정쩡해졌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뭐든 간에 뭘 어떻게 했든 간에 지금 이 자리가 된 거는 잘못된 거예요. 별로 안 좋은 자리예요. 왜냐하면 왜 안 좋은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면 좋잖아요. 그죠? 그죠? 배우고 다음에 안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고 친구가 추천해서 좋다고 해서 그랬고 전부 다 자기가 왜 그랬는지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앞으로 안 그러면 되지. 그래서 그죠. 원익 QNC도 지금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시청자님 매수하신 자리가요. 까만 선입니다. 까만 선을 딱 보게 되면은 주가가 지금까지 상장 이후로 지금까지 만들어진 자리에서 제일 고점 자리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고가 매매라고 하거든요. 예. 고가 매매를 할 때는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상승할 때 신고가를 쓰는 이런 돌파 자리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화살표를 해드릴 건데 이런 신고가를 쓰는 고점을 뚫지를 못하다가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저런 찰나에 매수해가지고 상승을 올라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돌파 매매라고도 불러요. 저런 매매 방식을 쓰시거나 아니면 올라오고 나면은 이렇게 내려가듯 횡보를 하듯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게 되는데 그 자리에 저점에 가깝게 매수하는 방식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스권 매매라고 해서 저점 매매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 매매 방식이 보통 고가 매매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 시청자님 매수가는 지금 26,500원 지금 까만 선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고가에 올라와서 움직이는 자리에 지금 어정쩡한 고점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이게 무슨 매수 방법인가? 이게 무슨 매매를 한 거지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유가 됐든 내가 추가 매수를 했고 뭐든 간에 아니 그렇게 했든 간에 말든 간에 이렇게 매매하면 안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전망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다는 말밖에 없어요. 원익 QNC를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나 뉴스나 뭐 정보들, 리포트들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무조건 좋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좋다고 하니까 좋은갑다. 근데 좋은데 왜 안 가지라고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다고 하는 종목들을 매매하기가 더 어렵다. 그게 고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지금 자리에서 시청자님 하셔야 되는 건요. 매수가가 올바르지 않다. 약간 좀 어정쩡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가격에서 시청자님의 매수가는 까만 선 26,500원.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올라가면 고점 자리에서 시청자님이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올라오게 되면은 매도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단기 반등이 나왔을 때 26,500원에 매도하시고 내려갔을 때 2만 원 이하나 이런 데서 사가지고 샀는데 저점을 무너뜨리고 내려가면 손절 올라오면은 뭐 수익을 한 20% 정도 챙길 수 있는 자리예요. 예. 저렇게 매매하는 게 맞는 거죠. 여기 사가지고 들고 가서 장기 투자하겠다는 생각은 최악의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26,500원에 올라왔을 때 빠르게 매도하신 다음에 매수가를 조정하시거나 단기 투자를 하시거나 장기 투자를 만약에 하실 거라면 원익 QNC로부터 파생되는 다른 기업에 투자하시거나 얘가 한 10,000원, 15,000원이나 10,000원대까지 내려가면 그때 장기 투자하기가 참 좋은 기업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매도를 정확하게 하시려면은 본전에서 저는 다 파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릴 거고요. 본전에서 이제 거래량이 생기거나 뉴스가 좀 생기면은 요즘에 신고가로 올라가는 기업들도 꽤나 많기 때문에 26,500원이 왔을 때 힘이 있으면 홀딩, 힘이 없으면 그냥 바로 매도하셔가지고 다음 저점인 2만 원 자리에서 다시 재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글과 컴퓨터요. 어떤 거요? 한글과 컴퓨터. 한글과 컴퓨터.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5,700원에 10%입니다. 15,700원에 10%요. 네. 일단 매수를 약간 돌파 형태로 잡으신 것 같아요.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이던 걸 올라갈 때 잡으신 것 같은데 나쁘진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매수하셨고 한글과 컴퓨터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는요.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 이것도 이제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보안 이런 쪽으로도 엮일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성장성이 있겠다. 그리고 챗봇 GPT 이런 거 이야기 나올 때 요 기업도 이제 사실 엮일 게 별로 없는 기업이긴 하지만은 엮일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런 자리에서 올라올 때 매도하고 내려갈 때 매수하면서 갖고 놀다가 한번 시세를 내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홀딩해서 조금 수익을 키워가는 전략이 좋은 거예요. 그 말을 이 종목이 지금 이제 내려오는 게 거의 끝난 자리예요. 지금 단계가 하락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요렇게 떨어지고 있는 요 하락이 끝난 단계라는 거죠. 그럼 끝나고 난 다음에 얘가 지금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상승 자리인가라고 봤더니 바닥은 지금 시청자님도 뭐 차트를 보셔서 알겠지만 11,000원 있는 데까지 내려가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네. 12,000원까지 내려가는 기업이면은 15,000원에 매수한 것은 사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수익을 내고 치워버려야 되고 다시 재접근을 할 때 12,000원이나 13,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로 접어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 단계에서 박스권 만들러 가는 이 상승에 지금 시청자님이 수익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승이 끝이 어딜까라고 하면은 상승이 이런 걸 막 급등이 나와갖고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는 잘 없고요. 횡보를 할 때 박스권으로 만들어지면서 17,500원이나 18,000원이나 올라오다가 이렇게 걸림돌에 딱 걸려가지고 다시 내려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단타 해가지고 성공했으면 수익 났으면 빨리 팔고 치워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팔고 있는 게 가장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 몇 개월 전에 샀거든요. 몇 개월 전에.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사셨다면은 요 원절이 지금 이렇게 올라왔을 때 샀다가 내려갔다 올라온 거예요? 네네. 네, 그럼 최악입니다. 이런 자리에 사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운이 따라준 거예요, 이거면. 만약에 최근에 일주일 이내에 사셨다라고 한다면 차트를 볼 줄 알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건데 저런 자리에 사는 건 별로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네. 올라갈 때 따라 붙은 것밖에 더 됩니까? 근데 내려갔다 운이 좋아서 올라온 거지 운 없으면 계속 세월아 하면서 또 고생하면서 물려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따라 붙는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매매 방식은 똑같습니다. 최근에 샀든 올라왔을 때 샀든 똑같아요. 올라올 때 팔아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려있다가 수익권 돌아왔으면은 빠르게 이걸 감사합니다 하고 수익을 챙겨야 될 문제인데 이걸 저는 가져가고 있는 이유는 더 가지 않을까? 전문가라면 더 어디까지 올라갈지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전문가를 자꾸 점쟁이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립니다. 매매를 올바르게 하고 싶고 정말로 돈을 벌고 싶으신 거라고 한다면 돈이 벌렸을 때 빨리 팔고 나오는 게 돈을 버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전문가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수익 나면은 더 갈 거 생각하지 말고 빨리 파세요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투자자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고생을 하는 것 같고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지금 수익 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지금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머지는 17,000원에서 18,000원까지 가져가 보시되 안 가면 언제든지 훌훌 털어버리고 나온 다음에 내가 15,000원에 들고 가가지고 괜히 고생을 좀 했구나. 다음번에는 14,000원이나 13,000원까지 떨어지면 그때 사면은 나는 고생을 덜하고 수익을 더 많이 챙길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으로 투자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자, 여보세요? 전화 받아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클래시스를 100%를 갖고 있거든요. 요거 산 지가 지금 아주 바닥인 것 같아가지고 샀거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9,700원이요. 이게 바닥이라고요? 글쎄 이게 여기서 한참 지금 몇 달 동안 이래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19,000원대에서 18,000원. 우리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코끼리를 보는데 코끼리 발톱만 이렇게 그려가지고 딱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모르겠다 그래요. 돌멩이인가? 이게 뭐지 도대체? 그리고 코끼리 귀에 있는 한 1cm 정도만 딱 잘라가지고 보여주니까 이게 뭡니까 하니까 글쎄 벽인가? 회색 벽인가? 뭔지 모르겠네라고 그래요. 그 꼬리에 있는 털 하나 딱 뽑아가지고 이게 뭘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또 몰라요. 그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당장 코앞만 보면 바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여기 당장만 눈앞 코앞에 이거 조금만 살짝 보니까 어이씨 19,000원에서 안 내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네. 19,000원에서 안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가 바닥인 것 같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이 자리가 어딘가 한번 크게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종목이 2017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요 흐름 속에서 시청자님 매수가는 까만 선인데 저기가 바닥처럼 보입니까? 네. 어때요? 지금 어느 자리에 사신 것 같아요? 차트를 보고 계세요? 지금 혹시 TV 보고 계세요? 네네네. 시청자님 매수가 지금 제가 까만 선으로 이렇게 딱 그어놨는데 저기가 바닥처럼 보입니까? 상승 도중에 있는 그냥 어정쩡한 가격 중에 어느 한 자리인 것 같으세요? 그냥 그 선에서 있길래. 그러니까 요거 잠깐 보니까 요 손에서 있길래 산 거라고요. 잠깐 요 코앞을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단타를 쳐가지고 수익이 나오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이렇게 고선에서 있길래 무너진 종목 하나 보여드릴게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자, 아니 제가요 저 삼성전자를 샀는데요. 삼성전자 어디 샀는데요? 아니 여기 보니까 고선에서 있길래 8만 원에 샀는데요. 주가가 이렇게 질질질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런 거를. 9월 달에 보세요. 2021년 9월 보니까 아니 안 떨어지고 여기 고선에서 있길래 샀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주가 쭉쭉 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당장 눈앞만 보면 고선에 있을 수 있는데 그 선에 있다가 잠깐 이렇게 수익이 나오면은 수익 빨리 챙기고 단타도 챙기고 빨리 나와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시청자님이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건 바닥이 아니에요. 네. 전혀 바닥이 아닌 자리에서 잠깐 그 멈춰 있는 자리에서 사가지고 이런 걸 이제 눌림목 매매라고 하는데 여기 사실 눌림목 매매를 할 만한 자리가 아니고 돌파 지지 반등에 가까운 자리, 계단식 상승의 매매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사실 계단식 상승이 될 수 있지만 여기가 무너지면 계단이 아니라 하락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중 100% 실는 이런 투자 행위는 상당히 위험한 것에 속해요. 근데 지금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신감도 생길 겁니다. 수익 났으니까. 내가 생각하는데 안 내려가면 사면 되네 라고 하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매매 방식으로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수익 난 건 축하드리는데 저는 이게 지금 당장 축하받을 일이 아니다. 오히려 저주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수익 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래도 되네 라고 생각을 하다가 다른 투자자들처럼 다른 상담하시는 분들처럼 물려가지고 전화 오게 됩니다. 그런 걸 막을 수 있다면 막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럼 네, 저는 그래서 매도를 해야 되나요? 지금 전략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주식을 좀 더 공부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먼저 크게 보는 연습부터 좀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돈부터 집어넣고 대충 돈 벌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돈 안 벌어도 우리가 굶어 죽진 않잖아요. 그죠? 네. 공부 좀 합시다. 저는 이거 지금 공부가 좀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에서요. 저는 지금 아직까지 계단식 상승의 초입부기 때문에 사실 전략상으로는 여기서 절반 정도 팔고 나머지 가져가는 게 맞는데 시청자님을 위한 상담을 한다면 저는 그냥 전략 매도 의견 드릴게요. 여기서 수익 나봤자 시청자님한테 오히려 독이 될 것 같습니다. 전략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네. 그러면은 네. 반도체주를.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을 잠시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회가 언제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를 보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가 강연을 집중적으로 모아놨습니다. 가정의 달이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또 꽃놀이도 가셔야 되고. 그래서 일요일에 저희가 안 가고 토요일만 하기 때문에 시간 내셔가지고 오신다면은 저희가 오프라인 강연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세종시로 갑니다. 처음 가보는 곳인데 뭐 얼마나 오실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4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세종에 있는 마이스 센터 8층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꼭 오시길 바라고요. 저 지역 외에 계시는 분들 수도권에도 저희 강연 많잖아요. 꼭 체크하셔가지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서 또 한번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고요. 53,000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십니다. 일단 53,000원이라는 자리는요. 차트상으로 딱 그냥 깨놓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사실상 이게 좋은 자리는 아니죠. 저항과 지지라는 개념을 조금만 배우신다면은 이런 자리들은 우리가 들고 있지 않고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걸 잘 알게 됩니다. 뭐냐면 이게 주식이라는 게요.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면요.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습관 같은 게 있어요. 사람마다 습관 같은 게 있죠. 뭐 누구누구는 말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도 손을 많이 쓰는 대화 습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목도 보면은 습관이 있어요. 이것도 2020년에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시청자님 매수하셨던 53,000원짜리가 되니까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53,000원짜리 떨어지고 있다가 돌파가 됩니다. 저렇게 돌파가 되면 저기가 이제는 바닥이 돼요.
돼요. 그래서 저 자리는 여기서 또 이렇게 보면은 저 자리가 되니까 또 맞고 올라가는 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작년 초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냐 하면 저기 무너지고 나면 저 자리 맞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는 게 이 종목의 습관이에요. 그러면 53,000원짜리에 들고 있으면요. 돌파를 하면은 저점이 되는 거지만 돌파하지 못하면 고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고 있을 이유가 눈꼽만큼도 없고 차트를 좀 공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만약 3월에 매수하신 거라면 최악이 되는 거죠. 왜냐? 고점으로 딱 보이는 자리에서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차트는 무시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차트를 무시하고 뭐 차트를 보는 사람들을 뭐 외면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도 뭐 가치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저는 차트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격적인 부분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 뿐인 거거든요. 그럼 제가 싸다고 생각하는 가격이 아니라 얘가 싸다고 생각하는 구간이 있고 이 종목을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싸다고 생각하냐니까 3만 원 되니까 올라가네요. 3만 원 되니까 과거에도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3만 원 되면 맞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리는 지금 3만 원 되면 올라가고 5만 3천 원 되면 떨어지는 자리에서 5만 3천 원을 왜 들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 종목이 OLED 관련주고 뭐 2차 전지 관련주고 뭐 배터리 관련주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도 되고요. 그리고 뭐 보니까는 이 기업은요 화장품에도 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5G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실적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왔으니까 좋아지지 않을까요라는 건 쓸데없는 내용들이에요. 저런 업황 전망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가격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3만 원대에서 지지가 되면 올라옵니다. 그 말은 지금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마음 열어야 되냐면 3만 원입니다. 일단 중간 자리인 여기 중간 자리인 3만 9천 원대에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버텨준다면 다시 한번 본전가까지 올라와 줄 텐데요. 그때는 전 매도하고 다시 아래쪽에 내려오면은 재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옳다. 이거는 지금 매수가가 꽝이다. 만약에 5만 3천 원 뚫으면 거기가 저점이 되니까 홀딩을 해봐야 되겠지만 뚫을지 안 뚫을지는 지금 가봐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는 5만 3천 원짜리에서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매도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다시 재매수하는 관점으로 대응하라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매수하셨고요. 39,500원에 20%를 중기 투자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이런 상승세 제일 끄트머리쯤 상승세를 하고 있는 지금 당장이 끄트머리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은 상승 도중이 될 거고 여기서 상승이 끝나버리게 되면 끄트머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끄트머리로 보여지는 이런 자리들에서 중기 투자를 한다는 건 저는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집값이 올라가기 전에 땅을 사놓고 중장기로 묻어놓는 거 어떨까요? 하면 거기는 재개발될 수 있으니까 가져가 보세요 라는 전망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강남 땅처럼 이렇게 올라가 버린 그런 땅에서 중기 투자하면 어떨까요? 하면은 글쎄요. 주가가 올라온 자리에서 가격이 올라온 자리에서는 변동이 굉장히 있을 수 있는데 뭐 지금보다 더 빠질 수도 있고 왜냐면 많이 올라왔으니까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다시 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건 너무 애매한 자리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자리는 애매한 자리예요. 중기 투자할 만한 자리가 아니라 이런 건 단기 투자를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올라오고 나면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올라올 때 매매하는 방식은 돌파 자리, 새로운 자리로 올라갈 때 따라 붙어서 돌파로 매매 따라 붙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차트가 보면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일정한 규칙을 만들면서 패턴을 만들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이런 박스권이 보여지죠. 이 박스권에 제가 윗자리 사면 안 되고 아랫자리 사야 된다라고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그럼 시청자님 매수가는 39,500원이니까 아래쪽에 가까운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홀딩을 해보는 거예요. 저점이 무너지지 않는 한 홀딩을 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이 종목의 저점은 한 36,5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저 자리 무너지지 않으면 홀딩해서 위로 올라올 때 43,000원대 빨리 매도하고 나오는 게 좋겠죠. 이제 이런 자리에 사가지고 현혹되는 게 뭐냐면 이제 와가지고 차트를 보고 매매해야 되는 자리에 사가지고는 중장기 투자하겠답시고 기업이 어쩌고요. 기업이 지금 전망이 좋고요. 실적이 좋고요. 아이고 이거 보니까 지금 종목이 지금 인적 분해 뭐 어쩌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뭐 업황이 이런데요. 이런 건 다 쓸모없습니다. 그런 좋은 내용들 때문에 이 종목이 5,000원에서부터 4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왜요? 실적이 이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지 좋아졌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더 갈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좋아져야 가는 거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더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현대일렉트릭 사장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 가질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것만 하자. 결국 올라올 때 팔자라는 거. 그리고 위쪽을 뚫으면 역시 다시 또 돌파 매매로 다시 사셔도 좋고 만약에 들고 있는 도중에 내가 판단이 가능하면 뚫었을 때 홀딩 하셔가지고 그 다음 단계까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은데 이제 그거는 시청자님의 역량에 달려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중에 하이록 코리아라는 종목을 22,900원에 매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 기업은 지금 왜 이 가격에 왜 사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이로코리아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나쁜 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이프랑 파이프, 뭐 관 이음새, 밸브 이런 이음새들을 만드는 그런 부품들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품은 사실 여기저기 들어가겠죠. 뭐 자동차에도 들어갈 것이고, 조선에도 들어갈 것이고, 철도에도 들어갈 것이고, 건설 현장이라던가 인프라 이런 데도 들어갈 거고, 기름 수출 시추하는 데도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산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기업은 영업이익이 이렇게 좋은 게 뭐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냥 많은 산업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 기업이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져가신다면 사실 나쁠 건 아닌데, 장기 투자를 할 거라면은 가격을 좀 보세요. 어디까지 내려갔었는가. 10,000원까지 내려갔다면 10,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는데, 항상 여기서부터 왜 사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추세라고 하는 부분도 하락해서 이제 상승세로 이렇게 약간 돌아서게 되는데, 상승세로 제가 바로 돌아가기가 힘들다라고 여러 번 설명해 드리죠. 보통은 횡보를 합니다. 여기서 확습권으로 횡보를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자리는 매수의 자리가 아니라 매도의 자리에서 지금 사셔가지고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들 매도해야 될 자리에서 샀다라는 것은 결국 이 자리는 주가가 흔들리는 변동이 있다. 그러니까 단타를 쳐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단타로 아래쪽 자리가 무너지면 손절하라. 21,000원 자리가 무너지면 손절하라는 전략을 드리고, 상승 나오면 25,000원대부터는 4,000원 이상부터는 수익을 챙겨서 매도하면 된다. 단타를 하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그것만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이버요. 네이버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27,000원 5%요. 227,000원에 5%요. 그럼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또? 한 달, 달도 안 됩니다. 네, 별로 안 좋은 자리 사셨죠, 그죠? 투매가 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뭐라고요? 추가 매수 지금 좀 해도 될까요? 최악입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추가 매수를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정말 최악이에요. 이 종목도 어디까지 빠졌는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차트를 우리가 보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짜장면 가격이 지금까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시청자님 혹시 연세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20년 전, 30년 전에 짜장면 가격이 한 그릇에 얼마 정도 했었을까요? 30년 전에 짜장면 가격. 기억나세요? 예, 잘 기억 안 나세요? 어렴풋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막 500원, 1,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는. 350원 정도. 350원 정도 이렇게 했나요? 네, 뭐 네, 그 정도 동네에 되겠죠. 따라서 약간 좀 다르긴 했어도 350원, 500원, 뭐 1,000원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했겠죠, 그죠? 예. 예, 그게 지금 짜장면 가격이 요즘 얼마쯤 합니까? 하면은 뭐 한 7,000원대 이야기하시는 분, 5,000원대 이야기하시는 분부터 10,000원대 이야기하시는 분들까지 좀 다양하겠죠, 그죠? 예. 예, 그 이야기예요. 가격이 흘러왔던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30년 전에 짜장면을 제가 100원에 먹었다고 하면은 와, 진짜 싸게 먹었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근데 30년 전에 짜장면을 제가 3,000원에 먹었다고 하면 시청자님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아니, 3,000원 너무 비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죠? 예. 지금 현재 시기에서 제가 3,000원에 짜장면 먹고 왔습니다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나요? 싸게 먹었네 생각이 들죠,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시기에 짜장면을 5만 원에 먹었습니다 하면 어때요? 좀 비싼 것 같죠? 지금 시청자님 머릿속에 가격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격의 흐름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네이버라는 종목은요, 그냥 차트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가격의 흐름을요. 그죠? 네. 차트를 본다라는 건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냥 역사를 보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얘가 보니까 45만 원까지 올라간 시절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15만 원 여기 초반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하려면은 어느 자리에 하는 게 유리할까요? 상식적으로. 지금 시장에 사고 싶은 그 마음 빼놓고 보자는 거예요. 15만 원까지 최근에 내려간 적이 있는데 19만 원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유리할까요? 15만 원에서 하는 게 유리할까요? 15만 원 유리하겠죠. 그러니까요. 15만 원에서 기다리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청자님은 지금 내려와가지고 올라온 최고점에 사셨잖아요. 그렇죠. 내려와가지고 있는 최고점에 샀으면은 얘가 제가 방송에서 항상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 자꾸 뭐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내려온 종목이 바로 V자로 올라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8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온 종목이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올라오면 반드시 빠지게 됩니다. 10종목 중에 8, 9종목은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따라 붙는 게 아니라 아이고야 이게 하락이 끝났구나. 그럼 난 내려올 때 사면 되겠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이버라는 종목은 제가 여기 떨어졌을 때 상담도 했었어요. 저때 사야 된다. 그리고 올라오면 바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22만 원대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 지난번에 반등이 나왔던 저항 지지 라인이거든요. 여기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자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거예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여기서 하면은 매수도 잘못했고 추가 매수도 잘못하는 게 되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매수를 잘못했으면 추가 매수를 잘해야 된다 하면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하는 게 제일 좋다고요?
뭐 15만 원. 그러니까요. 그럼 저기까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으나 내가 지금 저지른 엎지른 물을 지금 당장에 또 물 더 엎지르지 마시고 15만 원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으나 난 두 번째 추가하면서는 진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기다려버려야 돼요. 안 내려오면 안 내려온 대로 할 수 없지 뭐 내가 비싸게 산 거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조금만 내려가면 추가하면서 조금만 내려가면 추가하면서 하다 보니까 매수도 잘못하고 추가 매수도 잘못하니까 계좌가 박살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시장님 지금 매수도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따라붙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난 다음에 빠질 때 매수해야 되는데 매수도 잘못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내려왔을 때 오히려 15만 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홀딩하셔서 가져가시면 돼요. 비중은 그래도 아주 잘했습니다. 5% 비중밖에 안 산 건 정말 베스트예요. 네. 정말 잘했습니다. 그나마 저게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을 때 17만 원 이하에서 저는 비중을 한 20%대까지 늘리시는 거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볼 겁니다. 네이버는 사가지고 박스권으로 조금 매매를 해야 돼요. 이거 바로 상승하기 힘드니까 내려왔을 때 위아래 움직일 때 22만 원 목표가 잡고 15만 원 매수, 22만 원 매도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추가하면서 안 돼요.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성 SDI 삼성 SDI고요. 73만 원에 20%요. 73만 원에 20%요? 최단기 투자하려고 샀어요. 네, 최단기 투자. 최장기. 장기요? 예, 배터리가 늘어나니까 가방 가서 차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예, 이게 2년 기다리는데 이거야 소재방하고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샀어요. 예?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죠? 30년. 30년요? 30년 동안 이렇게 투자하셔가지고 돈 많이 버셨어요? 삼성전자에서 7배 벌었어요. 삼성전자로 많이 버셨어요? 예. 그러면 제가 뭐 삼성에서 조언을 드릴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장기 투자하는 거 별로 원치 않는데 뭐 30년 경력이 있고 돈 번 경험도 있고 그렇게 장기 투자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것은 확신이 있고 아마 자신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잘 안 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뭐 물론 배터리가 앞으로 필요하고 좋은 게 맞아요. 근데 2차 전지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상용화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조금 어려워요. 일단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면 반도체라든가 뭐 삼성전자의 휴대폰이라든가 가전제품 이런 것들은 당장이라도 많이 팔릴 수 있고 성장이 가능한 산업이었다고 한다면요. 2차 전지는 지금 성장하려면 인프라가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상 2차 전지가 지금 먼저 기대감으로 올라왔지만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주의 제일 핵심은 인프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코앞에 먼저 올라갈 종목들은 인프라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2차 전지가 먼저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앞으로 올라갈 테마는 2차 전지야라고요. 그러면은 2차 전지가 먼저 주가가 급등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많이 팔릴 게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장기 투자한다면 내려갔다가 얘가 쉰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걸 노려야 돼요. 그러니까 상용화 되기 시작하면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조금 비리비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거품 사셨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거품이지만 향후 3년, 4년, 5년, 6년 이런 식으로 멀리 본다면은 장기 투자했을 때 여기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서 바로 뚫고 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 뚫는다 하더라도 단기 시세로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단기 투자면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드는데 장기 투자라고 한다면 저는 내려갔다가 올라갈 것도 각오하셔야 되지 않나. 그럼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봅시다. 주식은 올라갈 때 들고 있어야 수익인데 내려갈 때 들고 있으면은 고통밖에 더 있습니까? 저는 이거 장기 투자 별로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단기 투자로 보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지금은 71만 원 선이 무너지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슈팅 한번 더 나와서 2차 전지 아직 테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8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 장기 투자는 나중에 서서히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좀 더 지켜보고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장기 투자는 인프라 쪽에서 찾으시는 게 좋다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후성이고요. 19,050원 50%요. 19,050원에 50%요. 지금 뭐 설치를 좀 시켜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몰랐어. 이렇게 올라올 때는 생각할 거 없어요. 매도만 잘하면 돼요. 그럼 이제 언제 팔까인 건데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 상승세 도중이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충분히 위쪽으로 튀어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반도체 관련주로도 엮이기도 하고 뭐 지금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라고도 해가지고 엮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사실 얘가 테마가 죽은 것도 아니고 실적 잘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눌림목 형성이 되고 한번 튀어 오를 수는 있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튀어 오를 수 있는 자리에서 튀어 올라왔을 뿐인데 지금 문제는 시청자님이 매수를 이상한 데 했기 때문에 튀어 올라올 때 수익이 나지 않는다. 내 본전도 못 찾는다는 건 내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 때문이다라는 걸 겸허하게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홀딩을 해보는데 상승세가 멈추거나 더 이상 안 올라간다는 게 느껴지면 바로 뭐 해야 되냐면 매도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어쨌든 12,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지금 뭐 한 40% 이상 손실 나고 있을 때 안 팔고 기다렸지만 어쨌든 그때도 손실 날 뻔했는데 안 판 거잖아요. 그죠? 네네. 이번에 손실 메꿀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지금 팔더라도 한 10몇 프로 손실 중이거든요. 그죠? 네네. 그래서 저는 너무 큰 욕심, 본전을 다 찾고 나오겠다라는 욕심보다 손실을 줄여서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에 좀 더 감사함을 느끼고 다음번에 얘가 12,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사게 되었을 때 올라오면은 20% 30% 수익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보다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땐 지금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이 더 중요하고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승세는 아직까지 홀딩을 좀 해보자.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 이렇게 시세를 더 낼 수 있는데 내일 정도에 만약에 슈팅이 한 번 더 남았다면 본전 언저리까지 한번 나와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저는 전량 매도에 가까운 거의 전량 매도 하셔도 상관없다 봅니다. 전량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런 기업들은 올라오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못 가고 밑으로 빠졌다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빠질 때 고통받지 마시고 본전이 아니더라도 17,500원부터는 매도할 준비를 하셔가지고 빠르게 팔아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겁니다. 아마 이건 이번 주 내일과 모레 중에 매도할 타이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매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 12,000원대라든가 14,000원대라든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다시 재접근도 가능하고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회는 이제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네, 오늘도 그럼 계속 끌고 내일 모레까지는 봐야 되겠네요. 네, 저는 일단은 오늘 이 25%대 상승이 유지가 된다면 홀딩 의견 드리고요. 오늘 만약에 윗꼬리가 달려서 내려간다고 한다면 그것도 이제 전략이 달라집니다. 윗꼬리 달려 내려간다면은 굳이 여기서 팔 필요까지는 없고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13,0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 좀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비중이 50%라 가지고 추가 매수가 안 되겠네요. 그러면은 16,000원 무너질 때 비중부터 빨리 줄이시는 걸 추천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 더 보도록 할 텐데요. 보니까 동국 SNC라는 종목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동국 SNC를 5,440원에 지금 비중 8%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5,440원이라는 말은요, 추가 매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제가 함부로 하지 마라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동국 SNC라는 한 기업이 뭔가 보니까 풍력 금속 구조재, 뭐 건설업 이런 쪽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요. 신재생 에너지 쪽이 지금 사실 풍력 쪽이 매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자력은 몰라도요. 그래서 풍력 쪽은 이제 너무 많이 해먹은 기업이라 가지고 해먹은 기업들이 완전히 끝나진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설거지라는 단계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설거지라는 단계가 한번 튀어오를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 과거에 2022년에 올라왔던 요 자리죠. 지금 이 볼록 튀어나온 자리요. 8월 달쯤 될 텐데 저기가 과연 설거지였을까 아닐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설거지가 아닐 거면요. 여기서 횡보를 하고 다시 튀어 올라오면서 설거지 단계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그때 매도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 저 자리가 설거지 단계였다라고 한다면 설거지 단계의 크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설거지하는 마음이니까요. 한 사람의 마음이다 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만약에 설거지였다 한다면은 여기서 또 저점을 무너뜨리고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4,300원 손절하셔야 되는데 지금 5,400원 사가지고 4,300원 손절하려면 좀 아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사실은 들고 가기가 좀 버거운 자리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어찌됐든 저는 이제 여기서 그냥 저의 생각을 추가한다면 이 자리는 설거지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한 방 남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홀딩 하셔가지고 올라올 때 6, 7천원대 매도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비중이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무너질 때 만약에 급락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쭉 빠진다면 3,000원 이하에서 전 추가 매수 의견 드릴 거고요. 질질질질 빠지게 된다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도하신 다음에 나중에 재진입 자리를 노린다거나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8%면은 이 정도 손실 나더라도 크게 아픈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4,300원 무너질 때는 손절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종목들이 개별 종목들이 막 올라오다 보니까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고통만 남습니다. 그냥 맨날 물려가지고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적금하세요. 그냥 적금하면은 매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만기 되면 알아서 끝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게 아니라면 매도는 반드시 하세요. 언제 하냐?
올라올 때, 제발 올라올 때, 올라오는 도중일 때, 수익 중일 때 매도하시고 본전 근처까지 온 종목도 본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올라왔을 때 매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덕목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핸드폰으로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으셨나요? 카카오톡에서 이런 채널을 보셨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전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 대표번호 1644-6646 이외의 번호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번호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해 주시길 바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